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국회가 새벽 배송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현안을 갖고 기후에너지 환노위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예. 예, 며칠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우선 연말 국회 상황을 짚어본 뒤에 네.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 그리고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과 그리고 이제 이어질 12월 임시국회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 이런 강행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연내에 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고요. 네.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또 보완을 하거나 또는 협의가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수기를 거친 이후에 연내에는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연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쿠팡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과로사, 정보 유출, 수사 외압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죠. 오늘 그 중에서도 그 새벽 배송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10월에 새벽 배송을 마친 쿠팡의 택배 기사가 또 숨졌습니다. 이 새벽 배송을 하시는 택배 기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새벽 배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야간 배송하는 작업자들이 전날 밤 9시 정도에 나와서 다음날 아침 7시, 8시까지 온라이트, 쉽게 말해서 온라이트 근무를 하는데요. 이게 계속 그렇게 온라이트 근무를 합니다. 주야 교대도 아니고요. 매일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 6일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365일 이 1년 내내 상당한 그 시간을 밤샘 근무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밤샘 근무가 얼마만큼의 노동 강도가 있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리고 말하자면은 3회전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같은 구역 내를 세 번 정도를 계속 돌아요. 예, 이런 방식. 그리고 부가적인 업무를 해요.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프레시백을 회수한다라거나 그렇죠. 또 실제 그 택배 배송만이 아니라 분류 작업까지 하는 이런 식의 과외 업무들을 또 한다라거나 그래서 장시간 노동,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야간 노동, 이런 노동 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 부분 극한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관련 이야기를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또 이제 바라보면 밤 12시에서 이제 새벽 5시까지 이제 배송하는 걸 전면 중단인가요? 이게 제한적으로 좀 어떤 수정안이 좀 그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건지요? 그 택배 노조의 요구는 그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하자 뭐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듣고 싶고 여기에 이제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육아 부분도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국회 국민청원이 이제 5만 명을 넘어서 기후에너지 환노위 심사를 받게 됐는데 이 같은 이제 국민청원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 좀 그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바라봐야 될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노사정 그다음에 공익 소비자 단체 이렇게 다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택배 노조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전면 금지가 아니고 일정하게 필수적인 어떤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경우들에 한정해서 좀 조정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저는 그건 하나의 의견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배송하는 과정에서 과로사라든지 사고사라든지 빈발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배송하는 이 배송 상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분명히 돌아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야간 근무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1년 12달 야간 근무를 하는 게 맞는 거냐. 교대 근무 뭐 이런 거 나오는 교대 근무라든지 또는 이 온라인 근무가 아니고 일정하게 야간 배송 시간은 좀 총량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한다라든지 또 우리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갖고 싶은 자동차
그 이제 계약을 하면 음. 몇 개월은 기다리는 게 최근에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 공장이 24시간 풀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회적 약속들이 야간 근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예. 택배는 그 정반대의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야기 오갔던 거 좀 알려주셨는데요. 예.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사회적 합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행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고요. 네. 또 사회 심야 배송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지에 대한 노사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연구 용역을 좀 발주를 했습니다. 이 심야 배송이 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국의 선례 이런 부분들을 좀 취합하고 또 정책적 대안까지를 담은 연구 용역이 좀 나올 거고요. 정부의 일정한 어떤 제도 개선책도 나오면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조금 충분하게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사회적 합의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65세 정년 연장 문제 역시 국민들의 커다란 이제 관심사인데 민주당이 여러 안을 이제 현재 검토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2029년부터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이제 올리면서 65세가 되기 전에 정년을 맞는 사람들은 퇴직 후에 1, 2년 더 이제 재고용을 하면서 그 소득 공백을 이제 메워주는 이런 안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뭐 국민의 뭐 17% 네. 그 정도 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네. 그런 그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충안이 노동계와 경영계 좀 요구를 뭐 충족시킬 수 있을지 네, 핵심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일단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출생 초고령화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선택이 아니고 불가피한 필수적인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2030년 이후에는 그 노동 수요보다 공급이 좀 미달하는 상황, 즉 노동력의 부족 사태가 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령층의 노동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노동계는 법적으로 정년을 만 60세인 현행법보다 또 더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재계는 자율에 맡기자. 그래서 만 60세 이후에는 재고용을 할지 말지를 사용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입장의 평행선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절충해서 법적 정년 연장과 재고용 방안을 혼합하는 이런 방안들도 지금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지고 노사 좀 접점을 찾는 노력을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이 과정에서 그 세대 갈등도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그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젊은 세대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아간다. 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년 연장 특위 내에 청년 TF가 설치가 됐었잖아요. 근데 정년 연장이 이 청년 일자리와 제로섬 관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팩트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네네.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노동의 확대, 고령층 일자리 확대가 청년 고용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갈등 대립 구도가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놀라운 지점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합니다. 그 중에서 청년 세대 20대, 30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청년 연장을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부모님이 일정하게 경제적 활동을 했을 때 전체적인 가족의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동되지 부모님을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OECD나 ILO에서 보면 이런 말씀드린 고용 대체 가설이 사실 설득력이 없고 근거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점 짚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 안정된 영역에서는 고령층이 안 나가면 네. 청년층 일자리가 신규 채용이 좀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면 타당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세대 상생 장려금이라든지 청년 고용과 충돌하지 않는
다른 여타의 장치들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그 정년이 연장이 된다고 해도 이미 그 50대부터 퇴직이 시작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년들도 또 고심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공백이 생기게 네. 되죠. 정년 연장보다는 이 10년 정도 이 공백을 메우는 게 우선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 법적 정년 연장 현재도 만 60세지만 그 만 60세까지 근무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년 연장이 전체적인 일자리 근무 기간, 소위 근속 기간을 좀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년 연장에 미달하는 그 갭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라든지 네. 또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패키지 지원 사업을 확대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년 연장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거 공약이기도 했죠. 예.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정청래 대표가 연내 입법 의지를 현재 굽히지 않고 강하게 이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금을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년 연장을 하는 대신에. 네. 그리고 정년 연장을 전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선택적 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또 이야기들도 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예. 일단은 경사노위에서 논의 과정이 일부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받아 안아서 별도의 특위를 꾸려가지고 올해 내내 좀 논의들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이 다 들어왔어요. 노사만 네. 들어온 게 아니고 청년단이라든지 공익단이라든지 전문가들도 다 들어와서 긴밀하게 좀 논의를 해왔고, 저는 최근에 1, 2, 3안이라고 하는 세부 안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노동계와 재계가 입장 차이는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39년 또는 41년까지를 최종적인 만 65세 정년 연장 마감 기간으로 잡았거든요. 네. 앞으로도 따지고 보면 15년, 20년이 남은 거거든요. 그때 가면 만 65세 정년이라는 게 아마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접점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의 그 의정활동 키워드는 단연 노동과 인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노동 인권 그 변호사 출신으로서 국회 입성하시고 나서 1호 법안이 또 노란봉투법이었잖아요. 네. 역시 노동계 정책 통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도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던 네. 그때를 꼽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추진하고 싶은 정책과 또 입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역구 현안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동이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 앉아 계시는 네. 분들께서도 노 앵커분들께서도 사실 통칭하면은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방송사에도 정말 다종다기한 고용 형태의 지위를 가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노동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노동에 대한 것들은 정책이나 입법이 한 사회나 개인의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과 이런 의견 수렴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의견 수렴과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자평이 아닌 평가들을 좀 받는 지점이 있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그런 지점들을 국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 노동 영역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안으로는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네. 시행령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있고, 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진전된, 개선된 어떤 이런 시행령 방안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요. 또한 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특수고용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책을 마련하는 데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 지역구 현안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지역구 지역구 인천 쪽이시죠? 예, 인천 서구 을인데요. 음. 거기가 소위 청라국제도시라는 네. 신도심이 있고요. 또 검암 경서동 연희동이라는 구도심이 반반 정도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는 주거 중심의 이런 도시에서 말 그대로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2단계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네. 다양한 어떤 그런 시설들과 기업 유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족 도시로서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검암경서동, 연희동 같은 구도심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주거 개선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하고 살맛나는 그런 도시로 좀 탈바꿈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뭐 맞춰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